쌤, 오늘은 기후 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의 27%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 그러니까 전력 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기준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배출되는데요. 이 중 전기, 즉 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입니다. 쌤, 현재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나요? 전기는 우리 곁에서 가로등과 에어컨, 컴퓨터, TV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산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전기의 힘입니다.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덕에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말 그대로 100원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값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경제성과 안정성이라는 전개의 모든 이점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탄소 제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동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잃게 되는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깨끗한 전기가 담당할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야 전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전기의 주요 발전원은 석탄, 석유 또는 천연자원이 아니라 수력전기, 즉 물이었습니다. 수력전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큽니다. 수력 발전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야생동물이 터전을 잃게 됩니다. 또한 땅을 물로 채울 때 땅속에 갇힌 탄소가 많을수록 그 탄소는 결국 메탄이 되어 대기로 방출됩니다. 댐을 짓는 과정에서 방출된 메탄을 고려하면 5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는 댐이 석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셈입니다. 또한 비가 온 강과 하천에 의존하기 때문에 댐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댐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땅에서 꺼내 멀리 떨어진 발전소로 옮긴 뒤 태워서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화석연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전기 수요를 충족한 것입니다. 화력발전은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한 전기량의 대부분인 700기가와트를 차지합니다. 이는 2차 대전 이전에 생산했던 전기량의 6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는 엄청나게 저렴해졌습니다. 2000년의 전기료는 1900년 전기료의 약 200분의 1 수준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전체 GDP에서 2% 정도만을 전기에 소비하는데요. 우리가 전기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생각하면 놀랄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전기가 이토록 싼 이유는 화석연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광범위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시추해서 쉽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그 값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태워 우리가 얻는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36%로 지난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약 26%를 차지합니다. 즉, 화석연료는 세계 전기의 3분의 1을 제공합니다. 태양과 풍력은 9%에 불과합니다. 2019년 중반 현재 전 세계에는 23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요가 급증한 개발도상국이 선택한 연료입니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무려 3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석탄 사용량의 총합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런 추세를 뒤집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나요? 화석 연료 외에 전기를 얻는 방법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범주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온도차, 조력, 파력 발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해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속이 빛을 받으면 전자를 내놓는 광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태양빛이 존재하는 한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또 다른 장점은 유지보수의 비용이 적게 들고 수명이 길다는 점입니다. 발전 설비의 핵심인 태양전지는 수명이 25 내지 30년 정도 됩니다. 주변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걱정이 거의 없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날개를 돌리면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값이 싸고 바람이 부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극히 적습니다. 단, 발전기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력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풍속이 적어도 초속 4m는 되어야 하고 경제성을 갖추려면 초속 6 내지 7m는 되어야 합니다. 육상에서의 풍력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음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고도가 높을수록 풍속도 빨라지므로 풍력 발전기는 높은 산 위에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필연적으로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육상 풍력 발전은 현재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해상 풍력 발전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라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먼저 발전기의 하부 지지대를 건설할 때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에는 장점도 많은데요. 대도시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대도시 인근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송전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상에서는 바람이 세게 꾸준히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요즘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부유성 발전기를 띄우는 기술이 개발되어 스코틀랜드 인근 북해에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 하이윈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풍력은 현재 태양광보다 더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풍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의 원가가 화력 발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샘,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는 어떤 단점이 있나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조건에 의지하므로 간헐적이라는 근본적인 특성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은 간헐적입니다. 해와 바람은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전기가 필요합니다. 해가 저문 다음에는 태양광 전기 공급이 끊긴다는 것이 간헐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낮에 생산된 여분의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한 다음 해가 사라진 밤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배터리의 가격과 교체 수명에 따라 전기의 가격은 달라집니다. 야간의 간헐성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차이입니다. 태양광에 의존하는 경우 전기를 여름에는 과잉 생산하고 겨울에는 과소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6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프로그램인 에너지 전환을 실시한 독일에서는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독일의 태양광 전력은 65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2018년 12월보다 6월에 10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독일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여름에 종종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독일은 남는 전기를 주변국인 폴란드와 체코에 전송합니다. 이처럼 간헐성은 탄소 제로 전기 시대에 전기료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되고자 하는 많은 도시들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스 화력 발전소 등의 다른 에너지원을 수요에 따라 가동하고 멈추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이유입니다. 전력을 보다 일관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하 이전, 즉 최대 사용 시간을 피해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수요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부하 이전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면 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를 사용할 시점에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에 도시의 전등을 켜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킵니다. 하지만 부하 이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전기 생산이 가장 쌀 때 전기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도착해 전기차를 충전기에 연결하면 전기 사용량이 적어 전기료가 가장 저렴한 새벽 4시까지 자동으로 충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산업 차원에서는 폐수 처리나 수소 연료 생산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인 행위들은 전력이 가장 저렴할 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전기 생산에 있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려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동일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단지는 5배에서 최대 50배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가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등 전기 의존도를 높일수록 모든 가정에 대한 전력 서비스를 최소 2배, 많게는 그 이상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더 많은 거리를 파헤치고 더 무거운 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전봇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